아직 아기들이다 보니까 연필 잡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필 힘줘서 줄 긋는 연습부터 시킨대요, 학원에서. 현재 아이가 14개월인데 4세 반에 들어가려면 몇 개월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냐, 미리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7세도 너무 늦다. 영어 유치원에 이렇게 입학하기 위해서 4세 고시까지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아직 떼기도 전에 네. 알파벳 배우고 이렇게 학원 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제 협상이라는 단어 영어로 써봐 하면은 영어로 쓴대요. 그러면 협상이 무슨 뜻이야? 한국말로 설명해봐 하면은 얘기를 못 한대요.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얘기를 딱 들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고구마처럼 먹먹하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모두 다 받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라고 했을 때 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이렇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4세 고시, 7세 고시 대치동맘 얘기할 겁니다. 한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답답하다. 시작부터 답답하다. 일단 네. 7세 고시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4세 고시도 있어요? 근데 요즘 7살도 늦었다 해가지고 4세 고시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저도 솔직히 이거 취재하면서 진짜 약간 기괴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한국이 과거부터 사교육 열풍이 좀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교육열이 유별난 나라라고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아기를 낳고 조리원 들어갔을 때부터 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조동. 네. 조리원 동기. 그래서 뭐 대기표를 뽑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조동 잘 만나려고 네. 그 산후조리원도 좋은 데로 가잖아요. 좋은 동네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경쟁이 더욱더 과열돼서 이제 바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7세 고시를 이제 심각한 아동학대로 규정을 하자고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가 됐거든요. 이날 고발단이 이제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네. 아동학대 7세 고시 폐지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열고 좀 교육 당국에 좀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좀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7세 고시라는 용어가 부모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좀 약간 일종의 자조적인 신종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영유아 자녀를 둔 30대, 40대 학부모, 네. 그 중에서 이제 강남 학원가 중산층 이상의 좀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였다고 하고요. 몇 달 전에 그 지상파에서 한 다큐멘터리,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세라고 하면 사실 만 5세에서 뭐 한 6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네. 만으로 따지면은 더 어리죠. 대학살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들을 이제 마치 고시생처럼 학원 보내고 뭐 과외하고 하루 종일 이제 학원에서 이제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네.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7세 고시를 준비하는 이유가 그 유명 뭐 빅3, 뭐 빅10 이런 유명 수학학원이나 네. 유명 영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일명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 맞아요. 학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시로 강남의 한 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을 하려면 15만 원짜리 영재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영재 검사에서 상위 5% 안에만 이 영어 학원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불과 이제 석 달 뒤에 예약이 찰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요. 시험 보는 예약이 네. 3달이 걸린다고요? 네, 3달이 걸립니다. 3달이 꽉 차 있대요, 예약치가. 아. 그러고 이제 이 시험을 준비시키는데 또 학원에 또 보낸대요. 레벨 테스트 보려고 학원 또 보낸다. 네. 그래서 이제 7세 고시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유명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까지 가는 네. 정말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애들이 네. 이제 지속적으로 학원에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맘카페 일부분을 좀 캡처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정말 쉽게 7세 고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학부모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좀 교육열이 있는 몇 동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의 거점 도시가 되는 곳들부터 서서히 이제 주변 도시들로 퍼져나가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게 코로나 때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많이 수업을 들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교육 정보와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의 학습 진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시스템이 많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얼마나 빠른지를 확인하자고 네. 그걸 만들었겠죠. 네네네. 하지만 내 아이가 얼마나 뒤처졌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쵸. 시스템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제 또래 아이들도 이만큼 공부 선행 학습이 이만큼 나갔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좀 늦는데 그럼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스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 늘어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연예인 아이들이 방송 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지시켜야 됩니다.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게 한 방송을 봤는데 아이들만 이제 외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매끼리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해외에서 뭐 주문도 하고 뭐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막 이러는데 영어를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막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저도 거기서 와 나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은 영어 유치원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아직 미혼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고 이제 좀 느꼈단 말이에요. 안재원 기자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걸쳐서 그걸 이제 네. 느끼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딱 보게 되면 네. 허걱한단 말이에요. 난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되게 조급함이 들 수밖에 네.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급함으로 이제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어 학원 딱 보내려고 상담 전화를 했더니 레벨 테스트 보셔야 돼요. 레벨 테스트요? 몇 개 뭐 언제 볼 수 있어요? 지금 3달 후에나 보실 수가 있어요. 3달 후에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혹시 저희 아이가 못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상위 5% 안에 드셔야 돼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정보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정보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교육 열풍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퍼진 거고요. 네. 이렇게 7세 고시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건 그냥 대치동만의 네,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9일 날 한 그 교육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맘카페 커뮤니티를 보면은 광주나 부산 같은 일본 어학원에서도 이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 테스트가 공공연하게 실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작년 말 전남권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현재 아이가 14개월인데 네. 4세 반에 들어가려면 몇 개월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4세 14개월인데 4세 반은 선착순이고 14개월이면 사실 한글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요. 네 맞아요. 근데 미리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언어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언어의 뇌가 형성되는 시기가 이때니까 이때 영어부터 해야 된다. 네,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이제 쭉 플랜을 짜고 이런 거를 미리 이제 학부모들도 공부를 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7세도 너무 늦다 이런 네. 말이 나오면서 영어 유치원에 이렇게 입학하기 위해서 4세 고시까지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세 고시를 보기 위해서 한 1년 준비하려면 3살부터 학원은 다녀야 돼요. 4세 고시를 하면 이제 만 2~3살이에요. 그러면 일단 신생아 때부터 하긴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뭐 기저귀 떼기 전에 영어 유치원 뭐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진짜 기저귀 아직 떼기도 전에 네. 알파벳 배우고 이렇게 학원 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4세 고시까지는 저는 조금은 생소하고 네네네. 7세 고시에 대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10살짜리 그러니까 11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제 수학 학원이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네. 했었어요. 근데 특정 상호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네네. 없겠습니다만 그 학원에 들어가려면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레벨 테스트를 보려면 거의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어떤 수준은 있어야지 그 레벨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들어가기 전에 네. 수학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수학 능력을 갖고 있어야 그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도를 해보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그 학원을 나왔던 주변 아이들을 보면은 한 3, 4학년 되면 초등학교의 커리큘럼, 수학 커리큘럼을 다 끝내놔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내 아이도 여길 가게 되면 중학교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맞아요. 지금 뭐 영유 보내는 열정에 한국말 책은 안 읽히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또 영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협상이라는 단어 영어로 써봐 하면은 영어로 쓴대요. 근데 negotiation. 네, 쓰는데 그러면 그 협상이 무슨 뜻이야? 한국말로 설명해봐 하면은 얘기를 못 한대요. 또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아이들이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4세 고시를 준비한 애들은 이제
두세 살이다 보니까 더 집중력이 당연히 약할 텐데 이렇게 한글을 막 뗀 아이들도 이제 학원에서 한 30분, 1시간이라도 안 치려고 기저귀를 떼지 않는 아이들이 학원에 이제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이걸 보고 와, 애들이 연필은 잡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니야 다를까 이제 아직 아기들이다 보니까 연필 잡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필 힘 줘서 줄 긋는 연습부터 시킨대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분명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요즘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 네. 생계와 노후까지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그 중간에 내가 일하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좀 부족하고, 물론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만 풀타임으로 쓸 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 일부 시간만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걸 하긴 하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어린이집 갔다가 비는 시간에? 맞아요. 그런 좀, 것들은 네. 이제 또 학원으로 메꾸고 이런 것들도 분명 존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긴 한데, 그래서 실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었대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이제 해마다 사교육비 경감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는데 매번 실패했고요. 지난해까지 벌써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4세 고시, 뭐 7세 고시, 그다음에 초등 의대반 이런 거까지 나오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이제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웃는 이유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잖아요. 좀 허탈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면은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9조 2천억 원입니다. 네. 근데 전년에 27조 1천억 원이었는데 한 7.7% 증가했고요. 약 10년 전인 한 2015년만 해도 17조 8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 8, 9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든 기간도 있었네요. 2009년부터 거의 한 2015년까지는 줄었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 이제 뭐 이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좀 열풍이 불기도 하고 네.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이 같은 기간에 초중고 학생 수는 되게 감소를 많이 했고요. 109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15%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서 좀 그 간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1인당 얼마 사교육비가 들까?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도에는 38만 원이었는데 평균입니다. 네. 2023년에는 55만 3천 원으로 한 4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 통계에 따르면은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가구 학생은 월 평균 한 67만 원 정도 사교육을 지출한 반면에 네. 5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한 2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게 적게 벌면 적게 쓰는 거지가 아니라 네. 지금 사교육 열풍 때문에 전반적인 사교육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하면 누구나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 네.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아예 선택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 서울 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74만 원인데요. 강남구 도곡동과 역삼동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도 기준 140만 원이었거든요. 2019년 5년 네네. 전, 네, 6년 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지역 전체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32% 정도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작년 도곡동과 역삼동의 사교육비가 월 1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을 아이들의 사교육비로 학원비로 쓸 수 있는 네. 분들이라면 그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초중고 다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곱하기 12 하면은 이 사교육을 표준 코스로 쭉 받는다 하면은 네.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12년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좀 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본인의 노후 준비나 저축은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를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을 지원을 하는 네.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에 시달리면서 교육비로 돈을 쓰는 그래서 이른바 에듀케이션 푸어라는 용어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표를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헤럴드 경제에서 제공한 표에 따르면은 사교육비를 마련하는 수단이 이제 부모들의 노후 자금과 신용 대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제 학부모 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고등학생 부모 2명 중에 1명은 이제 노후 자금으로 네.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때 노후 자금을 사용하는 퍼센트가 46.8%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반 가까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용 대출을 이용해서 교육비를 충당하는 학부모들이 상당수였고요. 영유아 때 뭐 4.2%인데 점점 올라가면서 중학생 때 한 14.5%. 5분 중 1분은 신용대출 받아서 애들 학원 보내네요? 아, 그러니까요. 대출 받아서 학원 보낸다? 네. 그래서 고등학생 와. 때는 한 18.1%로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네. 내 노후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시급한 게 아이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노후 자금을 희생해서 내 아이들한테 투자한 다음에 아이들이 좋은 그 소득과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의존하는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뭐 헬리콥터맘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뭐 캥거루족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연관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내용을 패러디한 영상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아시죠? 이 제이미맘 엄청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이게 어제도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스승의 날 그 선생님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러면서 그 카네이션 이런 예전에는 뭐 한 송이 뭐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근조화환처럼 엄청 큰 화환을 하는 거를 이제 패러디하기도 했는데 네. 좀 이런 것도 사실 불편하다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뭐 그래서 뭐 대치맘이나 유명 연예인 학부모들이 좀 불편하다 이러면서 말도 많이 나왔고 네. 그 유명 브랜드 패딩도 당근마켓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더 이상 그걸 입고 싶지 않다. 네. 지금 다음 순위도 지금 다 정해졌습니다. 슬리퍼도 정해졌어요. 아, 맞아요. 이제 이 슬리퍼는 이제 안 신을 네. 거다. 당근에 많이 올라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시선도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높은 조회수를 통해서 이미 공감을 많이 된다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교육이 좀 이런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가 사실은 불안해서잖아요. 맞아요. 내 아이들이 못 따라갈까 봐 불안한 것도 있고 좀 학생들이 스스로 불안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네. 학부모 입장에서 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2024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실제 유치원생 학부모의 경우에 36.8%가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부 강남 유치원에서는 뭐 7세 반에 뭐 고난도 풀이 반이나 아니면 뭐 에세이 작성반 이런 게 또 운영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은 단지 이제 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뭐 내신, 특목중, 뭐 특목고 이렇게 의대 진학반 이렇게 커리큘럼이 쫙 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시키지 않고 뭐 이런 분위기를 안 따라가겠다 하는 부모들도 네. 동네에서 이제 어떤 부모가 지나가면서 근데 땡땡이 뭐 이거 잘하던데 여기 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왠지 불안해지고 이러잖아요. 많이 불안해요. 진짜 많이 불안해요. 아. 그러니까 아이가 잘해도 못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이라고 안 불안할까요? 아, 그렇죠. 더 못하는 불안하죠. 아이라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다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이유는 네. 그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가 요즘 학부모들이 유난히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IMF 시기에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97년도 IMF 당시에 지금의 30, 40대 부모들이 뭐 그때 청소년기나 혹은 대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부모가 이제 해고 당하거나 아니면 가세가 급격히 기울거나 이런 경험을 직접 목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수준 이상 도달하지 않으면은 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어느 경제 수준 이상은 좀 벌어야 된다. 이런 좀 강박 아닌 강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또 공교육이 신뢰도가 좀 하락했다는 점도 사실 문제일 것 같은데 사교육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결국 사교육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이렇게 박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조기 경쟁이나 뭐 조기 포기라는 이런 악순환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하면은 방금 댓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걱정되거든요. 어때요? 우울증을 많이 겪어요? 네,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만약에 어떤 커리큘럼에 들지 못했다 하면은 아, 나는 좀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 실제 표를 보면은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그 아동 청소년이 4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제 1월부터 한 11월 그 우울증 같은 이제 정신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네. 의료기관을 방문한 그 18세 미만 아동 환자가 27만 명이래요. 18세 미만이. 잠깐만. 우리가 그 출산율이 낮아져서 아이가 줄어든다고 많은 걱정을 네.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 거라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아지는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의 학원 산업은 커지고 있고 아이들의 정신과 질환은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진짜 이상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는 그 13만 명이었대요. 네. 근데 거의 2배 넘게 지금 27만 명이니까 아, 두 배가 2배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거의 5년 새에 2배 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 질환을 겪는 아동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한 20%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교육으로 유명한 네. 강남 3구가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실제로 네, 그래요? 실제로 이게 네.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의 9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인데요. 그 최근 5년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밑줄 친 곳 밑에를 보시면요. 네. 지난해 강남 3구의 평균 청구 건수가 한 1,100건 정도 되거든요. 음. 근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이 291건이에요. 아, 그래서 서울 평균의 한 3, 4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강남 상구가요. 네, 그래서 청구나 연대 세브란스 그 소아정신과 교수가 네. SNS에 이렇게 대치동에 정신과 소아정신과가 많은 거는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라도 받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치료받아서 우울증이 덜 생기게 만들면서 계속 공부는 해라. 네, 아, 그래서 조금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옆 주변에서 이제 네네. 친구들이 저랑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 교육을 많이 받았던 네. 친구, 좀 덜 받은 친구, 열심히 한 친구, 덜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뭐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많이 뭔가 했던 친구들이 뭐 뒤처지지 않고 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이런 게 효과가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시켰는데. 실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책 연구기관인 유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찍 사교육을 한다 해서 언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3세에서 5세 사이에 사교육을 경험하면은 뭐 그렇게 학업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아 존중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사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이 더 이렇게 만족감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우프다. 이거 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아야 자존감이 높고 교육을 좀 덜 받아야 행복감이 높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영유아기에 이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교육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더 성장에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근데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네. 이게 무슨 사실 이게 어떤 연구진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해결책이나 솔루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좀 기본적인 것도 얘기하고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커뮤니티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그래도 효과를 조금이라도 봤으니까 네. 그래도 나는 시키겠다 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할 때에는 그 네.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연구 결과, 그러니까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별로 소용 없는데 그럼 안 해. 안 하죠. 어느 누구도 안 하죠. 이거 효과 있는데 하죠. 근데 인간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약간 이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내 네. 아이가 어떤 거에 특별한지 잘 모르니까
그걸 발견할 때까지 다 시켜보자. 아니 무슨 애가 실험 도구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뭐 이런 거를 좀 개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마음은 있죠. 예체능도 시키는 거고 공부도 시키는 거고 이런 그쵸. 거잖아요.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 유아 영어 학원 중심으로 그 레벨 테스트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레벨 테스트 네. 누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 전수 조사. 그것만이라도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전국시 교육청에서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관내 유아 대상 이제 영어 학원을 이제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 네. 그래서 오는 8월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실상이 드러나도 이거를 제재할 수가 없는 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사교육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떻게 현행법상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대안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제재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장님이에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원장님인데 우리 학원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가려내야 돼요. 근데 가려내야 되는데 뭐 로또도 아니고 추첨을 합니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추첨제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정부에서 레벨 테스트를 하지 말고 추첨제를 해보자. 아니 이왕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네. 성과를 거두는 게 나는 학원 네네. 원장으로서의 어떤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입 입시 학원이 있다 쳐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한정기대한테 네. 하는 일은 아닌데 대입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가장 많이 진출하느냐인데 그럼 대입 입시 학원도 추첨제로 해갖고 좋은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말게 해야 되는 영유아는 안 되고 대입은 되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상하고 사실 이런 뭐 추첨제 같은 거는 어쨌든 추첨하면은 지금 수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학업 수준이 다 다른데 그걸 한 공간에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의 그 진척도가 안 맞겠죠. 네. 잘하는 친구는 이만큼 빨리 갔는데 거기에 같은 반의 다른 친구는 이만큼 느리면은 어느 누구에게 사실 그게 이제 공교육에서 좀 해줘야 되는 네, 부분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과도한 교육을 조금 시키는 학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마냥 학부모만 욕한다고 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세 고시에 아이들을 좀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입장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회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취재를 지금 해봤습니다. 숙제를 우리한테 넘겼어요. 방안이 근데 이걸 없을까? 뭐 방안이 없을, 같이 고민하는 문제죠. 왜냐면 이제 진짜 힘들다. 네.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요. 진짜 힘든. 그러니까 특히 저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그 딜레마를 오늘 한지원 기자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마냥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었었거든요. 나도 시키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나의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좀 강압적으로 시키기도 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그 막연한 고민을 오늘 한지원 기자가 되게 적나라하게 구조화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지는 방송이 되지 않았나. 속상해. 좋습니다. 자, 오늘 압권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좀 기괴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있는지를 취재를 해왔는데 사실 아직 답은 없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SNS 보지 말아야겠다. 그냥 나는 SNS는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